에스더입니다. 2018년도 5월 10일 지나 해스펠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 지명자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은 공격적이라며 기밀을 훔치고 불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은 굉장히 공격적인 사이버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기밀을 훔칠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돈을 벌어들이기도 합니다. CIA는 이런 국가들과 단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미국 정부 기관에 제공함으로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스펠 지명자는 CIA 내 북한 분석팀은 최고의 평판을 갖고 있으며 대통령과 내각에게 최고의 기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CIA의 테러 대응을 위한 투자도 중요하다면서 북한과 같은 중요한 목표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군 당국자들은 미북 대화 국면에서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백악관 당국자도 북한은 자금 확보를 위해 가상화폐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벌여 미국의 기반시설과 기업의 정보, 연탕 정황 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하면은 뭐 미사일 쏘고 총 쏘고 뭐 이런 걸 상상하시죠? 자, 그런 전쟁은요 100년 전에 나는 겁니다. 100년 전에 6.25 전쟁처럼 100년 전에 나는 구식 전쟁 방법입니다. 뭐 최근에도 있지 않느냐. 미영프가 최근에 시리아를 공습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것처럼 최근에도 그런 물리적인 전쟁을 하지 않느냐라고 누가 반문하실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쟁입니까? 일방적으로 때려 맞는 거지? 전쟁은요, 같이 비슷한 힘으로 비등비등한 그런 힘으로 싸울 때 전쟁이지, 일방적으로 때려 맞는 거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냥 맞는 거지. 지금, 2018년도 21세기에는요, 미국의 군사력을 능가할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중국이 있다고요? 아이고, 중국은요, 미국의 국방력에 반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100년 전보다 더욱더 막강해진 지구상에 싸울 적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갖게 된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중국과 같은 공산진영 국가들 또 반미 국가들 또 친중 국가들 얘네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무슨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측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측면 공격. 자, 그게 그래서 이 사이버 전쟁이라는 용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힘이 안 되니까 못 싸우고 이렇게 사이버상에서 싸우는데요. 사실 사이버가 그 물리적인 군사 비용에 물리적인 군사 비용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저렴한 돈을 투입해서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전쟁터인 것이죠. 잘 키운 해커 하나 100명의 군사 안 부럽다. 1000명의 군사 안 부럽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북한과 같이 공산권 국가들, 반미적인 국가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이런 국가들은요. 정면 승부로서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측면 승부, 사이버 해킹, 공격 이런 걸 통해서 미국에게 공격을 하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과 같이 거지 같은 국가가 어떻게 사이버 해킹 능력을 장착을 할 정도로 그렇게 돈이 어딨어? 걔네들이 무슨 능력이 돼? 능력이 됩니다. 북한 능력 됩니다. 자,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한테 돈을 삥 뜯어갔습니까, 여러분? 지난 20년간, 지난 30년간 선샤인 팔리시, 햇볕 정책, 뭐 노무현 때, 김대중 때, 심지어 최근에도 막 몇십억씩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지고 막 갖다 퍼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돈들을 가지고 쟤네들은요, 이런 거 하는 겁니다. 해킹 요원 양성하고, 미사일 만들고, 미사일 쏘고, 그 지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평화 같은 소리 진짜 하지 마십시오. 진짜 여러분들 평화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세계 최고의 사이버 방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북한이 공격함으로써 강한 방어망을 붕괴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 이스라엘의 전력공사의 회사 간부는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공격력은 상당한 수준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전력회사는 하루에 6,000번 이상의 공격을 받고 있다. 6,000번 미치겠다 진짜. 여러분, 이스라엘 이렇게 공격받을 정도면 미국은 어떻겠으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개씩 저렇게 북한과 공산권 국가들의 해킹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왜 전력시설을 해킹을 시도해서 공격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스템 파괴와 오작동을 노린 공격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작동을 하게 되면 전력시설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전기가 끊겨버린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적인 대혼란입니다. 대공황이 오는 것입니다. 갑자기 뭐 전철이 중단이 된다거나 갑자기 그 전기로 움직이는 모든 시설들이 다 멈춰버리면요, 야, 상상이 안 갑니다. 도대체 이 세계가 어떻게 될지 정말 상상이 안 갑니다, 여러분. 진짜 헬게이트가 열리는 것이죠. 헬게이트가. 차라리 미사일이 떨어지는 게 낫지. 미사일이 떨어지면요, 그냥 우리가 대피소를 숨거나 이러면 살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렇게 전력시설이라든가 특히 원전시설, 그쵸? 원자력 발전소 같은데 해킹 공격을 해가지고 오작동을 만들어서 폭발을 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요, 야, 그거는 진짜 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공격 능력을 높이는 연습일 것이다. 이거 연습해서 어디다 가겠습니까? 미국에다 하든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요, 이스라엘에서 연습을 해가지고 쉽고 만만한 우리 대한민국에다 하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했잖아요. 한국에다 했잖아. 저렇게 연습해가지고 한국에다 했잖아요. 북한이 최근 2년간 한국 전력을 상대로 19차례 해킹 공격을 시도했다. 2015년도 기사입니다. 시간 순서가 이게 좀 더 빠른 기사고 아까 보여드린 기사가 2018년도 기사니까요. 아마 한전을 상대로 연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연습을 한 건가? 그러면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는 걸 보니까 한국에서 한국 한전을 공격을 해서 연습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에 공격을 하고 또 이스라엘에서 연습을 한 다음에 최종 목표는 아마 미국이 되겠네요. 그죠?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 걸로 봐서. 자, 북한은 지금 이러고 있다. 사이버상에서 저러고 있다. 여러분,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팩트입니다. 평화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진짜 평화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기사 있습니다. 2017년도 10월 11일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 미국 전력회사를 겨냥해 해킹을 시도했다.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북한. 우리의 예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패턴이 명확한 북한인데 왜 모를까요? 저가 돼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 이런 사실인데 말이죠. 여기 보면은 성공 증거는 없다 해서 안심할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시도했던 경험을 토대로 이런 백 데이터를 가지고 차후에 공격하는 기본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머니투데이 기사 보십시오. 로켓맨보다 무서운 해킹맨. 북한의 사이버 전력에 세계가 떨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정보 탈취해서 외화벌이 수단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 기능이요. 처음에는 단순히 기술 유출이라든가 이런 거를 목적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요. 해킹을 통해서 외화를 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사이버 능력은 비웃을 때가 아니다. 2017년도 10월 28일 최근의 기사입니다. 머니투데이에서 나왔고요. 자,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요한 사이버 공격 2009년도에 한국, 미국 등 주요국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디도스 공격이 있었고 2012년도에 미국 소니 픽처스를 해킹을 했고 2013년도에는 한국의 언론사와 금융기관 전산망을 해킹했죠. 소위 말한 농협 사건 아시죠? 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한국 수력 원자력 해킹이죠. 원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원전도 해킹 시도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미국의 뉴욕 연방 준비은행 방글라데시 계좌에서 8,100만 달러를 탈취하는 대담하다. 대담해. 자,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했죠. 그래서 이거 문 닫았습니다. 유비신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기 문 닫았습니다. 뭐 일부러 털려준 게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해커들이 헤지펀드 회사를 해킹 공격을 했다. 제가 이 기사를 보여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북한뿐만이 아니라 얘네들이 사이버상에서 같이 동맹을 맺어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북한 연관 사이버 해커들. 얘네들이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이런 애들이라는 겁니다. 얘네들이 함께 팀을 짜가지고 서방 국가나 자유진영 국가들을 사이버 해킹을 하고 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기사를 보여드립니다. 북한 배후의 해킹 조직이 각국의 은행에서 7,800만 달러를 탈취했다. 2017년도 4월 달에 1년 전 기사입니다. 1억 달러가 넘는 돈을 탈취하려고 시도했다. 자, 1억 달러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1천억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1천억 원. 1천억 원. 중국과 러시아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해킹 기술을 가졌다. 따라서 북한도 확보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2018년도 2월 14일 기사네요. 아까 보셨다시피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은요. 사이버상에서 동맹 국가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한 국가가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국가에게도 분명히 갔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018년도 4월 20일 굉장히 최근 기사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고, 북한은 위험한 해킹머신이다.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비해야 해킹 건수, 러시아도 제쳤다. 야, 이제 러시아가 사실 이빨 빠진 호랑이, 종이 호랑이죠. 얘네들 지금 힘 없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세계적인 해킹 강국으로 부상했다라는 경고문이 나왔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을 분석한 기획을 통해서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위험한 해킹 머신으로 변모했다면서 국제사회의 주의를 촉구했다. 지난 수년간 북한의 해킹 능력은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에 미치지 못하는 소위 2등급 국가로 분류됐으나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미사일 능력과 해킹 능력이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북한의 발전된 해킹 능력 입증은 대외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 오늘의 클라이막스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기사입니다. 2018년도 5월 3일 가장 최근에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5월 8일 어버이날이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아시아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북한은 미국과의 정상회담 결렬 시에는 미국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사이버 보안 업체인 파이어 아이의 맥 마나라는 분석가는 북미가 아니죠. 미북 정상회담이죠. 아시아경제가 좌빨 언론사구나. 미북 정상회담 결렬 시에 북한이 미국의 주요 사회 간접시설 공격에 나설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북한이 와이퍼, 멀웨어 같은 파괴적인 악성 해킹 도구로 전력망 등 미국의 주요 사회 간접시설을 공격하거나 정찰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평화가 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깥을 보고 있으면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고 사람들이 평화롭게 커피를 마시면서 걸어가는 이 도로의 분주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평화로운 것 같죠? 자, 평화라는 것은요, 겉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면의 세계에서는요, 연락에 싸우고 있다. 문재인과 김정은이 4월 27일 날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트럼프도 맞장구를 쳤죠. 그 평화 콘서트의 그런 분위기에 맞게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할 때, 미북 회담을 할 때, 판문점에서 우리도 할까? 이렇게 살짝 던졌죠. 그랬더니 우리 좌파 언론, 한국 언론에서는 막 그걸 덥석 물어가지고, 야, 트럼프가 우리 김정은 편이야, 우리 편이야, 막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트럼프의 저런 말들은 전략적인 발언이다. 절대로 흔들릴 필요 없다라고 말을 드렸었습니다. 자, 5월 7일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미북 정상회담 장소로 싱가포르가 가능성이 커졌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날짜와 장소를 조만간 발표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파 언론인들과 우파 인사들이 이런 말을 하죠. 싱가포르는 김정은이가 망명하기 적합한 곳, 망명 절차를 밟기에 적합한 곳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김정은이 망명을 하건 안 하건 이런 걸 떠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미국은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북한에 대해서는요, PBID, 그쵸? PBID, 핵을 완전히 뽑는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분명히 중국은 쪼개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쪼개질 수밖에 없다. 중국이 밀려오는, 이 동북아시아로 밀려오는 미국의 힘을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것과 강한 것들이 만났을 때는 어느 놈이 한쪽이 깨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미국이 들어왔을 때는 중국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현실주의적 관점의 국제관계 학자들, 김정일 박사라든가 이 친구 박사님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북한과 중국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번 미북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대로 혹은 중국이 원하는 대로 어떤 이 문제가 방향성을 갖지 못했을 때에는 쟤네들이 미친 척하고 사이버 공격을 할 수도 있다. 자,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서울이 1000만이 죽고 얼마가 죽고 얼마큼 초토화되고 이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런 전쟁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한반도에 버티고 있는 한 절대로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고요. 다만 좀 더 그런 물리적인 전쟁, 핵미사일 쏘고 이런 전쟁보다 좀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런 사이버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사이버 공격. 전력회사를 공격한다든가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한다든가 지하철 교통 시스템을 공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사이버 전쟁, 이게 사실 더 무섭고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 자, 이런 점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이버 전쟁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또 북한은 우리가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미 전 세계 방어력이 가장 높은 그런 이스라엘까지 연습 삼아서 공격하는 그런 해킹 국가다. 최고의 해킹 국가다. 자,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상기시켜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